자, 파워마켓 시간입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이종성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1.5% 오르는 게 어찌 보면은 급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좀 시장이 어려웠으니까 한 30포인트 대면은 그래도 급등이다. 이렇게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언제였죠? 이달 초, 그리고 5월 말. 반등이 나타날 때 보면 꼭 30포인트, 40포인트 이렇게 한 번에 크게 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빠질 때는 또 쭉 빠지고.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또 어떤 배경에서 좀 오르는지도. 근데 이제 그 레벨 지수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30포인트 이게 그렇죠. 좀 많은 퍼센테이지로 보면 또 얼마 안 돼서. 많은 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기간의 매수세가 좀 매우 이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시장을 많이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근데 또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보면 어제와 이제 비슷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이제 선물을 매수를 함으로써 베이시스가 급등을 하고 그로 인한 어떤 프로그램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이런 수급 구조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어떤 상승을 좀 견인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뭐 한 1, 2천억 대의 어떤 매도로 나오고 있지만 그 선물 지금 매수하는 그 순매수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벌써 1조 5천억이 넘거든요. 이틀 동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레버리지가 높은 이 선물을 그렇게 강하게 산다는 거는 결국은 어떤 반등 이상의 어떤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2000포인트 그 초반에서는 결국은 2009년도 이후에 약 그 2년 이상의 어떤 상승 추세선의 그 어떤 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만큼 결국은 2000포인트를 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경험상 이제 지금 미국 증시가 6주 연속을 하락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미증시 6주 연속 하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보면 한 5번 있었습니다. 5번 중에 4번이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결국 미국 증시도 결국은 이번 주부터는 어떤 상승 가능성이 높은 그런 영역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 증시가 결국은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6주 연속 하락한 다음에 상승하는 그런 흐름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이제 경제 지표가 예상치 대비해서 얼마만큼 좋게 발표되는지 나쁘게 발표되는지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있는데 보통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가 미 증시도 연속적으로 하락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바닥에서 반등을 줄 시점에서의 그 부분이 어떤 시장의 단기 반등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지금이 그런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시장 전망으로 가자면은 역시 이제 오늘 밤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는 미국 쪽 경제 지표가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또 주택 지표 아주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번 주는 특히나. 그러니까 몇 가지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게 중국 쪽 긴축은 이제 6월 소비자 물가 상승을 한 6% 정도 예상은 되지만 그 피크로 인해서 이후에는 긴축의 강도가 약해질 걸로 보인다. 일본에서도 오늘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경기 판단 약간은 그래도 좀 상향 조정해서 뉘앙스를 풍겼는데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거 이제 미국 쪽만 좀 좋아지면 되는데 어떤 것들을 개념에서 봐야 될까요? 특히 이번 주는요. 그래서 그 이번 주에 이제 그 나오는 어떤 실물 경제 지표들이 결국은 그 최근에 어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좀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끔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지표로만 보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오늘 밤에 이제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고유가하고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 5월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현저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비의 어떤 소비 지표가 악화가 되면서 소매 판매까지 이게 좀 둔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일 밤에는 이제 산업 생산하고 설비 가동률 지표가 이제 그 발표가 되는데 역시 이 부분도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급락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일본 대지진이라든지 대형 토네이도 같은 자연 재해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 생산 차질이 좀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런 지표들도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주택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여전히 그 미국의 주택 시장은 매우 점진적인 그런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저성장을 좀 유발하는 그런 요인으로 좀 이렇게 자칫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로 보면 계속적인 어떤 미국 경제 지표의 부진이 이어지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역시 아직까지 그 미국 쪽 경기 지표들의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기에는 예. 역시 뭐 눈높이를 좀 낮춰야 하는 게 사실인 거고요. 일본 쪽 이야기도 한번 보죠. 일본 쪽 그 산업생산 뭐 확정치도 좀 발표가 됐습니다. 예. 어제는 뭐 기계수주 이야기도 있었고, 월요일이었죠. 자, 그 4월께 확정치가 발표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월 거는 역시나 그 지진 이후에 예. 좀 상당히 좀 좋지 않았고, 전년 동월 대비로 뭐 한 10, 전월 대비였죠. 예. 2월 대비 3월에는 뭐 15%나 마이너스가 됐었는데 4월에는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더라고요. 예, 3월 대비해서는 약간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예. 어떤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지금 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제기된 이유가 결국은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 대비해서 매우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들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조정 요인으로 지금 지목될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일본 대지진과 아니면 그 미국 내 어떤 대형 토네이도로 인해서 그 지표에 어떤 부진이 나타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재해로 인해서 지표가 이제 부진하게 나타난 게 기조적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어떤 일시적인 그 충격으로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일본 그 대지진 사태 이후로 그 어떤 공급망에 대한 어떤 붕괴로 인해서 각국의 어떤 생산 활동의 어떤 차질을 자꾸 빚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좀 많이 저조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났고 결국은 어떤 그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인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많은 부분 좀 상쇄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일본 지진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생산의 차질을 빚고 미국 경기에도 그게 이제 지장으로 산업 생산 예. 등등으로 나타나면서 소프트 패치였는지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연 재해로 인해서 이런 그 부진한 지표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은 회복도 굉장히 빠를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충격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본 물론 이제 그 산업 예. 생산만 놓고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이제 두 자릿수 때 마이너스인 건 맞습니다. 물론 예.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는데 조금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산업 생산이라든지 예. 수출 증가율을 보면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 펀더멘탈에 대한 그 강도를 좀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각국의 어떤 소재라든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어떤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본 어떤 그 내 그런 그 서플라이 체인에 어떤 붕괴가 있었다고 하면 결국 우리나라도 어떤 생산의 차질을 빚을 수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산업 생산이 그 우리나라 그 산업 생산과 그다음에 미국 산업 생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과거 2000년도 이후의 그 관계를 좀 각각 살펴봤는데요. 예, 표로 좀 준비하시죠. 근데 그 표에서 보시면 이제 예. 일본 생산이 우리나라 산업 생산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인데요. 이제 가로축이 일본 산업 생산이고 예. 세로축이 우리나라 겁니다. 근데 지금 일본 산업 생산이 3월 달 대지진부터 벌써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을 지금 한 상태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 이상에서 보통
그러니까 일본이 크게 마이너스 급락을 하여도 우리나라 산업 생산은 플러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회계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그 지금 어떤 글로벌 경제 우려라는 부분이 솔직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굉장히 괴롭히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보다도 그 일본의 이런 부정적인 산업 생산의 영향력을 덜 받는 상황이지만 어떤 주식시장의 조정 폭이라든지 조정 기간은 여느 나라 못지않게 우리나라로 좀 심하게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도하게 이제 이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주식시장의 어떤 그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일정 부분 좀 다시 만회될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소재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그런 그 수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다른 차트를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 말고 다음 번이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산업 생산, 그 옅은 산업 생산 지표는 여전히 우상향하는 그런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경기 펀더멘탈은 매우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린색으로 된 두 가지 선은 역시 소재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우리나라 그 업종들의 그 기업 이익 추이입니다. 조금 더 진한 게 소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옅은 게 자동차 부품인데요. 예. 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지만 그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우려가 되지만 결국은 실제 기업 이익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여전히 우상향의 견조한 어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라든지 기업 이익 측면이라든지 솔직히 지금 현재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그런 우려 그 반영되는 조정 폭은 좀 과도하다는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0선 초반에서의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어떤 이런 강한 어떤 반등 흐름은 결국은 저점을 결국은 형성을 해서 다시 어떤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좀 조정받을수록 2000선 초반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권고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그때 살 수 있는 거는 예, 그래서 그 지금 기존 주도주인 그 자동차와 소재, 그 다음에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펀더멘탈은 유효한 상황이지만 이런 주식시장의 과도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많은 부분 하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되돌림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자동차, 소재, 산업재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뭐 경기 방어주, 내수주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래도 아직은 경기 민감주 투자도 괜찮다. 예, 그렇습니다. 역시 그 주도주 한 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이종성 연구원과 오늘 파워마켓 함께 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